사연을 읽어볼게요. 20대 후반 결혼 8개월차 아주마입니다. 연애 때부터 저만 차별하시던 시어머니, 저도 모르게 퇴치 한 썰 풀어볼까 합니다. 일남 이녀 집안 막내 아들 꼬시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연애 때부터 참 징하게 괴롭히시던 시어머니.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니까 온갖 치사한 방법을 동원해서 저만 차별하시네요. 예를 들어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기에, 찬밥 주기에, 밥이 아주 맛있다. 국에 건더기 안 주기에, 국물이 시원하다. 국물에 밥 말아 먹어라. 밥 차릴 때 나물 같은 거 간 좀 봐라. 몇 번 주더니 너 이제 배부르지? 하면서 나만 밥 안 주기에, 어디 놀러 갈 때 길을 쓰고 쫓아오기에. 어디 가냐? 나도 데려가. 잠깐만 썰다. 음악이 이게 뭐야? 끼룩끼룩끼룩. 갈매기냐고. 음악이 영 페리카나 치킨 같은데? 끼룩끼룩끼룩. 펠리컨이냐고. 바꿔. 외모 비하하기에. 얼굴이 부은 거냐 살이 찐 거냐? 어제 라면 먹었어요. 2개 먹었냐? 많이 부었다. 어린 시절 유학했다는 이유로. 배가 불렀네. 한국에서 학교를 안 다녀서 근본이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말도 하시고 정말 진상이란 진상은 다 떠시는 분이십니다. 결혼하고 시댁에 처음 방문한 날 저만 찬밥을 주셨어요. 좋다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엄마 당황. 제가 입맛이 좀 특이하고 까다로운 편이에요. 어릴 때 웬만한 알러지는 다 달고 살고 장도 약해서 가리는 음식도 많고 못 먹는 음식도 많아요. 예를 들어 견과류 알러지 있고 초콜릿도 못 먹어요. 예전에 견과류 들어간 거 모르고 먹었다가 병원 실려가고 그 다음부터는 입에도 안 됩니다. 회, 초밥, 육회 등등 안 익힌 고기 못 먹어요. 호박, 오이 그 밖에 여러 가지를 아예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어릴 때부터 먹기 쉬운 찬밥을 좋아했어요. 뜨거운 밥은 너무 뜨거워서 못 먹는다는 다소 심플한 이유 때문에요. 그걸 몰랐던 시엄마는 모처럼 저를 골탕 먹이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왔죠. 뜻하지 않게 시어머니 처음으로 퇴치했네요. 그거 말고도 자꾸 먹을 거로 골탕 먹이려 하시네요. 막 당하는 사람은 기분 더러운데 또 말하자니 나만 째째해지는 그런 짓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웃긴 게 그게 저한테 잘 안 통합니다. 다음에 시댁 방문했을 때 밥 먹을 시간 맞춰서 미리 양해 구하고 일단 제 밥을 미리 퍼놓고 시켰어요. 시어머니는 저 몰래 다시 그 밥 밥통에 넣어 놓으셨네요. 제가 밥 잘 못 먹을 거 아니까 아예 안 주던가 상을 미리 치우려고 그랬나봐요. 신랑한테 밥 시켜달라고 했어요. 방구씨, 밥 좀 시켜줘. 나 뜨거운 거 못 먹는 거 알지? 시엄마 흥분 당황. 왜 밥 먹는 애한테 밥을 시켜달라 그러냐? 라면서 소리 지르시네요. 신랑은 이미 밥 시키는 중. 어머니께 그럼 어머니가 밥 다시 넣으셨으니까 어머니가 시켜주세요. 라면서 애교 부렸어요. 시엄마 아무 말 못합니다. 이번엔 묵국을 끓였는데 저만 고기 빼고 주시네요. 근데 저는 물에 빠진 고기를 안 먹어요. 또 좋다고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어쩌면 그렇게 절 잘하세요? 신랑이 미리 말했어요? 하고 만나게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시고 또 한 번은 신우 생일이라 시댁에서 초코국 파티를 했어요. 저녁 먹고 신우가 케이크 커팅하고 있는데 시엄마 갑자기 과일을 깎아오라고 역정. 너는 사과나 깎아오지 뭐 두고 있냐? 주방에서 망고랑 사과 같은 거 깎아서 오니까 이미 케이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조카들한테 2조각씩 주더니 많이 먹어라. 이러고 계시네요. 근데 제가 빵 종류를 안 좋아해요. 잘 체하기도 하고 그 식감을 안 좋아합니다. 아무 말 없이 망고만 먹고 있으니까 마음에도 없는. 이걸 어째? 애들이 케이크를 너무 좋아해서 많이 먹으라고 다 줬어. 라길래 옆에서 신랑이 방순이 원래 빵 같은 거 싫어해 라고 했더니 시엄마 나라 잃은 표정을 하시네요. 그 표정을 아직까지 잊을 수 없어요. 말없이 TV로 향하던 어머니 시선이 참 왜 그렇게 통쾌했는지. 살면서 입맛이 유별나다고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모처럼 덕을 봤어요. 이거 말고도 통쾌한 썰이 몇 번 있었어요. 물론 반대로 엄청 맘고생 몸고생한 썰도 있죠. 다음에 더 풀어드릴게요. 추가 글입니다. 왜 제 글이 1위? 가볍게 속풀이할 겸 써본 글인데 베스트라니 얼떨떨해요. 댓글들
다 빠짐없이 읽어봤어요. 불쌍하다, 처량하다, 글쓴이 바보냐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네요. 네, 저 한동안 참 바보처럼 살았어요. 한국에 없는 우리 가족 대신해서 시댁에 예쁨 받고 싶어서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내내했었던 참 미련한 며느리였죠. 그러다 보니까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신랑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았고, 그렇게 말 한 번 똑부러지게 못해본 제가 체질 때문에 망신을 줬다는 게 어이도 없고 우습기도 해서 올려본 거예요. 딱히 뭐라고 대받아친 것도 아닌데 어머니 혼자 씩씩대시는 게 통쾌해서요. 제가 단어 선택이 좀 안 맞았죠? 그래도 어른이신데 퇴치라는 단어를 쓴 건 제 잘못이에요. 혹시 읽는데 불편하셨던 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상 쓸 때는 그저 웃기기만 했는데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제가 참 남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살았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포기하고 착한 며느리 관뒀어요. 몇 년 동안 꾹 눌러왔던 거 다 풀어버리고 이젠 할 말도 딱딱하고 사네요. 그냥 예전에 있었던 일을 올렸던 거라 딱히 후기는 없지만 그나마 최근에 있었던 일을 더 풀어볼게요. 저는 가족 모두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한국에서 취직을 해서 저만 한국으로 건너왔어요. 소개팅으로 신랑 만나서 1년 가까이 연애할 때도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제가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걸 자꾸 비꼬십니다. 거긴 문화가 달라. 어쩌고 저쩌고. 학벌 차이로 우리 방구 기죽이네. 어쩌고 저쩌고. 참 힘들었어요. 어쩌다 어른들 말씀하실 때 제가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낸다던가 반대 의견 같은 걸 내면 저것 봐. 애가 남의 나라에서 커서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 한국 정서를 모르니 어른들 말에 저렇게 토를 단다. 참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분이세요. 그래도 신우나 신랑이 요새 사람들 어학연수다 뭐다 다 미국 나가는데 엄마 생각이 고지식한 거야. 방순이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을걸? 라며 한마디씩 해줘서 그나마 괜찮았어요. 어이없는 건 시어머니는 신우가 애들을 조기 유학 보내고 싶어 하는데 너네 엄마 아빠 있는 대로 보내는 게 어떠냐? 라면서 자꾸 떠보네요. 시어머니 나한테 그렇게 한국 정서 모른다고 구박할 땐 언제고. 딱 잘라서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 어린애들 홈스테이 해줄 만큼 한가지도 않고 홈스테이 하면 돈도 많이 들 텐데 한 달에 몇백씩 줄 수 있으세요? 라고 하니까 그래도 남들보단 괜찮겠지. 라며 뻔뻔스럽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한국 애들은 한국에서 자라야 한다면서요. 하니까 말없이 째려만 보시네요. 언제 한번 시댁 식구들 다 같이 친정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기가 세시던 분이 외국에 나오니까 조용해지시네요. I'm sorry. 나 영어 몰라. 시어머니는 통역 필요할 때면 신랑 붙잡고 해달라니까 신랑이 나도 몰라. 방순이한테 물어봐. 라고 하네요. 넌 영어도 안 배우고 뭐 됐냐? 시어머니 자존심 상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밖에 말이 안 통하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어머니 제가 있으니까 외국 나와서도 참 편하시죠? 하니까 아무 말 못하시네요. 옆에서 시아버지가 똑똑한 며느리 들어와서 외국 나와서 호강한다. 라고 칭찬해 주시니까 시어머니는 아무 말 못하시고 뾰루퉁한 얼굴 하시네요. 이제는 시어머니 심술도 받아칠 만큼 내공도 쌓였고 푸대접 받는 거에 항의할 만큼 살아가고 있어요. 재미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라도 반응이 좋으면 한 번 더 써볼게요.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어디서부터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질 않네요. 저는 41살, 남편은 47살이에요. 큰애 20살, 작은애 16살. 애가 너무 빠르죠? 21살에 남편 만나서 22살에 첫애 낳았어요. 지금은 큰애 군대가 있고요.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났고 저한테는 첫 남자였네요. 물론 남편은 저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와 동거 3년 경력도 있었고 또 다른 여자와의 교제도 있었다고 본인이 다 말해주더라고요. 처음엔 조금 열받더니 나 만나기 전에 일인데 무슨 상관이랴 하고 이해하려 드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콩깍지가 씌었겠죠. 무일푼으로 동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비록 가진 건 두 사람 건강한 육체뿐이었지만 서로 죽도록 사랑하면서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시댁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아 자주 금전 문제를 요구해오는 시댁 문제로 소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모두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남편 처음 만날 때
조그만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2년쯤 다녔을까요? 퇴사를 하고 퇴직금 나올 때가 됐는데도 돈이 안 나오길래 남편한테 퇴직금이 왜 안 나오냐고 물었더니 그때서야 형이 생활이 어려워서 몇 달 전에 미리 가불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부모, 형제들, 동서들 모두가 알고 저한테만 비밀로 했더라고요. 시댁에 어이없는 저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사랑 하나로 감수하고 이겨내면서 남편만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하늘이었단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저한텐 남편 말이 법이었으니까요. 물론 남편 역시도 절 너무나 사랑하는 게 느껴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시간이 시계바늘이던 남편이 10분이 늦더라고요. 다음 날은 20분 늦고 며칠 동안 1, 20분 정도가 늦더라고요. 뭐지? 하는 생각도 순간 들었지만 그동안 너무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전혀 의심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직업 특성상 주중에 휴무라 평일에 하루는 쉬는 날인데 평소 때 쉬는 날엔 절 데리고 어디 가고 싶어서 안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 라면서 나가야 한다고 말끔히 차려입고 나가더라고요. 저희 남편 저 만나고 저만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느라고 친구들과의 만남은 전혀 없이 지냈었거든요. 친구 누구냐고 물었더니 다른 때 같으면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사람이 그날따라 대충 얼버무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날 혼자 두고 친구 만나러 간다고 갈 사람이 아닌데 싶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쉬는 날을 그렇게 보내고 다음날 퇴근 시간에 전화와서는 일하는 사람들과 술 한잔하고 온다고 하길래 알았다 그러고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인가 들어왔는데 술은 떡이 돼서 혀가 꼬이고 발목은 제꼈다고 절뚝거리면서 들어왔더라고요. 오늘은 좀 많이 마셨나 보다 하고 있는데 남편이 심각하게 방순이 엄마, 하고 부르길래 왜? 하고 봤더니 남편 하는 말 너 나 없이도 애들 데리고 살 수 있어? 하고 묻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책임감 때문에 만약 본인이 잘못되어도 집사람이 애들 데리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해봤나 보다 하는 생각에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하고 물었더니 아니, 그냥 물어봤어. 라더니 자더라고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자고 다음날 아침 남편 발목이 퉁퉁 부어있길래 병원 가봐야 되지 않겠냐니까 괜찮다면서 출근해야 한다고 출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느 때와 같이 애들 학교 보내고 집안 청소를 하다가 이 시기엔 제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과 20년 살면서 이 시기에 2년 쉬어봤어요. 나머진 직장 생활을 계속했었고요.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더니 김방구 씨 집 맞아요? 네, 그런데 어디세요? 댁에 남편하고 우리 재수 씨하고 만나다 들켜서 어쩌녁에 우리 부모님 계신 집까지 2인간 데려다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했더니 댁에 남편이 우리 재수 씨 책임지겠다고 데리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고 땡기고 하는 중에 발목도 다쳤을 건데 이상한 거 없어요? 아무 말 안 해요? 지금도 2인간이 같이 있네요. 너무 충격이 커서 머릿속이 백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멍한 상태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었더니 일하는 중이라길래 그쪽에서 전화 왔더라. 그래서 지금 나도 다 아는 상태다. 일단 집으로 와라. 그랬더니 왔더라고요. 남편이 와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멍하게 앉아만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실수야.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해줬으면 해. 아무 생각 없는 상태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나가봐야 한다고 나가더라고요. 그쪽 일 수습하러 가는 거겠죠. 다친 발목은 뼈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는 바람에 기부스도 기부스지만 그 여자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도 그만뒀고 집에 있었네요. 3달 정도 쉬었던 것 같네요. 혼자 샤워를 못하니까 샤워시켜 놓으면 다음날 그 여자 만나러 가고 들키니까 아예 대놓고 만나대요. 3달 정도를 저 자신은 더 만신창이인데도 남편이 그 여자를 잊기 위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오히려 남편 마음 힘들지 않게 옆에서 다독거렸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자면 그 여자는 연례 행사래요. 주위에 이 남자 저 남자 1년에 한 번씩 집안이 발칵 뒤집힌다 합니다. 온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저희 남편 앞에 만나던 남자랑 모텔 가는 현장 잡으려고 미행하던 중에 저희 남편과 만나는 걸 알았고요. 만난 지도 얼마 안 되어서 얼마나 서로 알아가려고 보고 싶고 애틋할 때인데 생리별을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네요. 그래도 그런 여자였기에 빨리 알 수 있었고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한편으론 그 여자한테 고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비행을 하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못 잊어서 힘들어할 때 제가 그 여자가 이러이러한 여자란다 라고 얘기해줬더니 제 말은 안 믿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을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이 빨리 마음 추스리기만을 바라면서 보냈고 3개월 후 남편도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저 역시도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때부턴 제 자신과의 싸움이더라고요. 우울증이구나 라는 걸 느꼈고 제가 그동안 이 남자와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는 우리 친정엄마가 좋아하시던 맥주 한 병, 마음대로 아까워서 못 사드린 거. 우리 친정엄마는 일남 5녀 위에 오로지 헌신만 하시다가 저 29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참고 참아서 적금 들어 만기되면 어김없이 시댁에 문제가 생겨 전 한 번 만져보지도 못한 채 고스란히 시댁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3번 적금 타서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론 제사 전에 적금이란 단어는 없앴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드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치면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에선 눈물이 제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내리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일할 때도 먹을 때도 화장실에서도 때와 장소 안 가리고 난 누구인가? 누굴 위해 사는 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이렇게까지 꼭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이 제 자신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돌아서 버렸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더라고요. 말문을 닫아버리고 남편이 남자로 보이지 않고 아주 가치없는 아랫사람만도 못하게 느껴지는데 제 자신도 남편이 그렇게 보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무슨 청승인지 이혼만큼은 피해보려고 참고 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99% 이상 확실성이 없으면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먼저 하지 않는 성격이라 이렇게 남남보다 못하게 살 바엔 차라리 이혼을 할까 하는 생각도 수없이 해봤지만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었기에 남편한테 이혼이란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셀 수도 없이 이혼하자는 말을 해왔어요. 저도 어이가 없어서 알았다고, 내일 법원 가자고, 그러고 자고 뒷날 되면 일어나서 출근해버리고 없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러다가 저도 사람인지라 하루 걸로 이혼하자는 남편, 그리고 내일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런 남편이 미워서 맛 좀 봐라. 애들 때문에 쉽게 이혼 못할 사람이라는 걸 이용하는 남편을 엿먹이고 싶어서 남편이 이혼하잔 말을 한 다음날 또 출근하려고 챙기고 있는 남편 출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9시 되길래 법원 가자 했고 데리고 가서 이혼 접수했고 한 집에서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조정기간 3개월이 다 됐고 내일이면 법원 가야 하는 전날 저녁 11시 35분에 남편이 하는 말, 이혼하지 말고 별거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묻길래 저도 꼭 이혼을 고집하는 쪽은 아니었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이혼 접수는 무효가 돼버렸고요. 전 애들 데리고 집에 살고 남편이 따로 나가 살기로 했는데 하루 이틀 한 달이 다 돼가도 나갈 생각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라 그랬죠. 정냄이 떨어지고 꼴 보기 싫다고. 그나마 남아있는 실오라기 같은 정마저도 없어질라 한다고. 그렇게 별거가 시작됐고 벌써 13개월이 지났네요. 별거 중 남편 한 달 카드값 평균 200만원, 이달은 300만원 나왔더라고요. 참고로 시댁 부모님까지 식구 8명이 며느리들도 모두 신용불량이고요. 흥청망청 쓰는 스타일들. 저와 저희 남편만 아닙니다. 저희 남편 이달에 카드 빵꾸 날 것 같다고 집 전세명이 제 명의로 바꾸라네요. 카드 내역은 주로 노래주점에서 쓰는 지출이었고요. 인증서 번호를 제가 관리하기 때문에 카드 내역 인터넷으로 모두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11월 달엔 모텔도 일주일 간격으로 2차례 끊었더라고요. 통화할 일이 있어 통화하면서 꼭 이런 걸 카드로 끊을 수밖에 없냐고 물었더니 여자랑 간 게 아니고 술이 많이 취해서 대리 부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모텔 간 거야. 누구랑 간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절대 술 취했다고 집 두고 방 잡아서 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자가 생겼나 보다 하는 생각만 하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11월분 휴대폰 사용 청구서가 왔는데 평소 3, 4만원 나오던 요금이 11만원이 넘었네요. 또 한 번 여자가 생긴 게 맞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2일 날은 동지라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저희 남편이 여자가 생긴 것 같네요. 지금 제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왕 만나는 여자 착한 여자였으면 좋겠고요. 남편 아프지 말고 몸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제 자신을 봤을 때 그래 넌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이구나. 그렇게 살다 말아라 하는 생각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은 저마다 하는 얘기가 너같이 맺고 끊는 거 정확한 사람이 어떻게 남편과의 문제는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냐? 이 성격에 이해가 안 간다. 라고들 하는데 저 역시도 제 자신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고 남편한테 정이나 미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생활력이 강한 것도 아니고 올바른 직장이 있어서 벌이가 좋은 것도 아니며
여태 20년 살면서도 맨 처음 2년 다녀본 직장 빼고는 6개월을 못 넘겼어요. 그렇다고 게으름 피고 일 안 하려는 스타일은 아닌데 자이던 타이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일하고 그만두면 직장 구한다고 한 달 흘러가 버리고 또 3달 일하고 그만두면 다른 직장 구하기까지 또 2-3달 쉬게 돼버리고 암튼 살면서 항상 저런 생활들이 반복됐었어요. 그리고 시댁, 남편과 맨 처음 동거 시작하고 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 아주버님과 남편 초등학교도 안 나왔대요. 나머지 형제들은 중학교 중퇴고요. 부모님이 젊어서 이곳저곳 이사 다니면서 애들 전학을 안 시켜줘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녀보고 끝이었대요. 처음 들었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니 그것도 사랑으로 감수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형제들 결혼 하나같이 동거하다가 본인들이 돈 모아서 간단하게 예식만 올리는 정도로 해결했고요. 저는 시에서 하는 합동결혼식 했어요. 지금도 제대로 된 신부화장 한번 해봤으면, 제대로 된 드레스 한번 입어봤으면 하는 바람은 있네요. 제대로 못 해봐서 이런 생각 들지 제대로 해보면 또 별거 아닐 수도 있겠죠. 무엇 하나 내세울 거 없고 하나같이 모든 게 악조건인 남편인데 좋은 거 있긴 하네요. 술은 엄청 좋아해서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술을 마시지만 절대 술주정 없고 집에 오면 바로 자고 손찌검 같은 건 20년 살면서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건 제가 인정해 줄 만한 부분이에요. 당연한 거지만 제가 봐도 제가 이상해요. 애들도 이혼하라는 쪽이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땐 제가 왜 남편과의 문제에서는 단호한 결정을 못 내리는 건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저를 알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삶들 되세요. 댓글입니다. 제가 보기엔 남편분이 이혼을 안 하고 별거를 선택한 건 가정에 미련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언젠가 자신이 다시 돌아올 구멍 정도로 생각한 것 같네요.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누가 봐도 객관적인 정답이 뭔지 딱 답이 나오지만 막상 그 일이 자신의 일이 되면 머리로는 정답을 알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아는 분 중 결혼 생활이 20년 가까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평소 성격이 직설적이고 맺고 끊는 거 정확하고 어디 가서 기가 세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좀 당당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몇 개월 전 남편분한테 여자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둘이 모텔 다니고 뭐 이런 관계는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아는 사람들한테는 말하기 껄끄러운 거 그 여자한테 다 말하고 속풀이하는 것 같고 육체적인 것보다 감정적인 교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상황을 얘기하면 길고 암튼 지금은 두 분이 여행 다니면서 서로 마음속에 있던 얘기 다시 잘 시작해보자고 잘 지내시는데 그때 저랑 술 한잔하면서 저는 솔직히 내 남편이 그랬다면 못 살 것 같다고, 평생을 믿고 산 사람인데 그냥 한번 술집에 갔다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그 여자한테 더 의지한다고 내 앞에서 말한다면 정말 배신감이 클 것 같다고 했죠. 못 살 것 같다고.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대요. 자기도 그렇다고.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요. 이 사람 이러는 거 시부모님한테 알려서 이혼한다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말하실 분 아니다. 시아버님이 친정아버지랑 절친이시거든요. 결혼도 두 분 소개로 하신 거고. 그치만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는 내 가정. 근 20년 동안 피땀 흘려가면서 위기 상황 있을 때마다 굳건히 지켜온 내 가정을 깨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분 말을 100%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근 20년을 한 가지에 올인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포기하라고 하면 쉽게 포기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글쓰님도 이분과 비슷한 심정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별거하고 여자까지 생긴 것 같은 남편의 행복을 빌어주실 정도라면. 글쓰님도 호적 정리하시고 이제 본인만의 삶을 살면서 또 다른 행복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님이랑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아니라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신데 힘내시길 바래요. 전 님의 자식들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전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지만 이혼은 안 하시고 사신 우리 엄마 고맙다기보다 원망합니다. 본인 인생을 위해서도 이혼했어야 했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셔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평생 엄마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고 바람 피우고 차림밥상 업계 일수고 술 마시면 감당이 안 됐습니다. 10년 전 중풍 와서 집에만 계시는데 지금 그 수발 엄마가 다 들고 계신데 제가 피가 끓는 게 그 지경이 되어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엄마한테 욕하시고 고마운 줄 하나 몰라요. 병원비며 생활비는 어디서 어떻게 나서 쓰는지 관심도 없고 엄마가 왜 환갑이 훨씬 넘도록 일하며 사셔야 하는지 그런 측은지심도 없어요. 자식들이 돈 모아 생활비 보태도 고맙다고 한마디 안 하시고 집에 들렀다 용돈 안 드리고 가면 무지하게 욕합니다. 그거 다 모았다가 군것질거리 사서 드십니다.
엄마 뭐 하나 사주는 꼴을 못 봤습니다. 명절 때 어쩔 수 없이 친정 가지만 손주들 시끄럽다고 방문 열고 소리 꽥지르기 일쑤고 정말 사람이 왜 저럴까 싶고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만 합니다. 사위들 앞에서도 엄마한테 욕할 땐 진짜 아버지고 뭐고 어디다 버리고 오고 싶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원수보다도 못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다 가실 건가 봅니다. 집에 가끔 오는 손님한테도 엄마 욕만 신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얼마 전엔 엄마가 저한테 전화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소연하시는데 진짜 어디다 쳐넣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님 자식들도 저처럼 저런 아버지 보고 자라게 하지 마시고 외부모더라도 깨끗하고 정갈해 보이는 가정환경이 더 낫지 않겠어요? 님 딸이나 님 아들한테 고만 인연의 끈을 놓아버리세요. 한 번 쓰레기는 영원한 쓰레기입니다. 재활용하실 생각 마세요. 지가 힘없고 돈 없고 가족 소중한 줄 알면 돌아오기는 하겠지만 그런 인간 뭐하러 님이 받아줘야 하나요? 진정 뉘우쳐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지 사는 형편이 공공하니 돌아오는 건데 깨끗하게 이혼해버리시고 재혼하지 않으시더라도 좋은 남자분 만나서 연애도 하고 사랑받는 느낌도 좀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그거 아시는지 별거 중에도 바람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거. 끝으로 부모 밑에서 크는 동안이 저한테 가장 암울했던 시간인 줄 알았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자꾸 지난 날이 더 생각납니다. 그 고통스럽던 어린 시절이. 다음 사연입니다. 요즘 들어 우울증이 왜 생기며 스스로 왜 생을 마감하는지 어렴풋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소리라도 꽥꽥 지르고 싶고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내가 이러는 이유는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과 전 연애로 만나 결혼한 지 10년 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 말대로 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결혼해서 지금껏 주말이 되면 낚싯대를 챙겨서 바다로 떠납니다. 연애 때는 마냥 좋아서 같이 다니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생기자 여건 때문에 저는 감히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하다 결국 내가 지쳐서 이젠 포기의 체념까지 하니 그리 싸움도 되지 않더군요. 주위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대단하다고. 너처럼 남편에게 잘한 사람 없을 거라고. 입 달린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일을 그만둔 지 3년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주말 부부로 1년 정도를 보냈는데 사무실 여직원과 그렇고 그런 사이더군요. 저한테는 한 번도 보낸 적 없는 문자와 전화 통화와 사내 데이트, 그리고 드라이브.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남편은 안 그럴 거라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핸드폰에 입력된 의문의 전화번호, 내 직감은 맞았던 거죠. 그런데 이 남자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린 손도 잡아보지 않았어. 전화만 했을 뿐이야. 아무 사이도 아니야. 결혼한 유부남이 집에는 등한시하고 낚시 가면서 그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워놓고 오히려 큰 소리 치더군요. 하지만 그땐 마음이 여렸나 봐요. 이혼하자는 남편에게 울며불며 매달렸죠. 아이들 봐서 다시 살자고. 그리고 사직서를 내고 남편의 발령지를 따라 지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더군요. 나 모르게 여전히 애틋한 마음으로 전화를 하고 전 늘 불안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돌아올 남편이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내 마음은 시꺼멓게 멍이 들고 그래서 그 여자 만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번 만났는데 한 번은 울면서 애원하고 2번째는 물컵을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었죠.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남편에 대한 불신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먼 산만 바라봐도 그 여자를 못 잊었나. 차 안에 슬픈 CD를 듣노라면 그 여자를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겉으론 웃어도 속으론 우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한동안 방황을 하는 눈치더라고요. 채팅에 폰팅까지 하더군요. 초장에 잡았습니다. 남편은 늘 흔적을 남기거든요. 이번에도 핸드폰 문자로 알았거든요. 잘못했다고 지나가는 말로 하길래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지방에서 3년을 보내고 다시 서울로 발령이 나서 이곳으로 왔는데 저는 객지를 아는 사람도 없이 외롭고 그러는데 웬 사무실에 나이트 바람이 불었는지 회식이 있다 하면 나이트를 가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7월부터 이상했어요. 제가 눈치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이번에도 직감이 적중했죠. 나이트에서 부킹한 동갑 유부녀더라고요.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가씨에서 이번엔 유부녀. 할 말이 없더군요. 벙어리 냉가슴 알듯하다 제 몸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그 여자 만났습니다.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냥 친구처럼 그렇게 통화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트 갈 때 몇 번 뭉치고 또 나이트 갈 일 있을 때 같이 가자고 통화한 거고요. 오해 마세요. 근데 유부남 유부녀 사이에 친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알아보니 전월 전화 이용 랭킹 1순위로 되어 있더군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화했는지 평소에 말수도 없는 사람이 외간 여자한테 그리도 다정하게. 남편이란 사람이 그러더군요. 세상에 나이트 가서 부킹했다고 이혼하면 세상 사람 다 이혼하겠다. 제가 그랬어요. 부킹을 하더라도 그날로 끝나야지. 꾸준한 전화 연락에 건수만 생기면 같이 합류해서 나이트 간 거,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사실 저 이혼하려고 인터넷으로 서류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남편은 예전에도 지금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상한 취급하며 몰아세웁니다. 지금껏 살면서 남편에게 칭찬 못 들어봤습니다. 저한테만 인색해요. 남들은 맛있다고 하는 음식 한 번을 맛있다 안 하고.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줄은 뭐야? 얼굴은 왜 부었냐? 저 나가면 다들 이쁘다고 합니다.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언성이 올라가고 한 번을 제 편 들어줄 데가 없이 네가 잘한 게 뭐 있는데? 하며 사람 무시합니다. 화나면 집에 안 들어오고 골치 아픈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도 않고 제 속은 골마가기만 하고. 남편은 그래요. 육체적인 관계만 아니면 불륜이 아니라고 어줍지 않은 지 생각만으로 그리 생각해요. 하지만 전 아니에요. 남편으로, 아빠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또한 잘난 남자 보면 다시 봐지긴 하지만 그건 생각에서 멈춰야지 실행을 한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그래요.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절 이렇게 만든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 나이 30대 중반을 넘어섰지만 설마 애들 데리고 굶기야 하겠어요? 늘 의심하는 것도 지겹고 2번 그랬는데 3번 안 그렇다는 법 없고 그러는 사이 제 스스로 갇힐 것 같아 이혼하려 하는데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참고하려 합니다. 리플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입니다. 진정한 낚시꾼이 아닌 가짜 배기 낚시꾼. 바로 신랑이시군요. 진정한 낚시꾼은 절대 그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설픈 낚시꾼으로 취미를 붙이다 이를 계기로 바람을 피우는 계기가 되는 거죠. 님의 좋은 점을 전혀 찾지 않고 무조건 밖으로만 돌려고 하는 신랑입니다. 후회와 반성이 없는 신랑은 결국 나이 들어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이혼하세요. 대신 경제적인 부담을 엄청 줘야 합니다. 즉 불륜을 걸어서 이혼을 하시고 그에 대한 위자료와 양육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청구하여야 합니다. 절대 물러설 생각을 하지 마세요.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하여 어설픈 자기 과시와 반성의 기미가 없는 남자는 한번 당해봐야 합니다. 저도 남자지만. 윗분 말 참 조리 있게 잘 쓰시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충분한 준비를 하신 후 이혼하세요. 남편에게는 충분한 준비가 끝난 다음 이혼 얘기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 참고하세요. 이혼이 꼭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님은 이혼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 같네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류를 즐길 줄 알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의 취미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있고 취미생활도 있는 거지. 남편분 많이 반성하셔야겠네요. 나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님께서 정말 남편분 없이 조금의 미련도 없이 잘 지내실 것 같으시면 이혼하세요. 꼭 새 인생 찾으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마음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화도 짜증도 헤어지자는 말도 하지 마세요. 물론 어려운 것은 알지만 님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홧김에 헤어지자고 해서 정말 헤어지면 힘들고 상처받는 것은 여자뿐입니다. 남자들은 하나같이 왜들 그런지. 님 예쁘다는 소리 듣는다고 하셨죠? 남편분께서는 항상 보고 같이 있으니 이 여자는 여자보다는 살림꾼, 애엄마로만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님께서 새로운 님만의 자기 시간을 조금씩 늘리시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시고 요즘 유행하는 요가니 필라테스니 등등 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 걱정이 되죠? 아이요? 님만 아이 부모인가요? 남편에게도 돌보는 책임이 있어요. 정 안되면 친정에 맡기고 지금까지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꾸미시길. 그렇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었지? 내가 뭐가 못나서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가지시면 남편분도 나중엔 이 여자만한 여자가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남들이 댓글에 그런 놈이랑 헤어지세요 라지만 막상 자기들이 닥치면 그러지 못한다는 것 아시죠? 남일이기에 쉽게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말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의 세상을 개척하세요. 썰닭입니다. 오늘 사연들은 둘 다 남편이 바람을 핀 내용이네요. 첫 번째 사연은 지난 영상처럼 마음의 결정을 못하시는 분이네요. 아니, 참고 살기로 정하신 건가요?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시대에는 남편 바람 펴도 참고 사시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첫 사연 나이가 40대라고는 하는데 글만 읽어봤을 때는 60대신 줄 알았어요. 요즘 사람 같지 않고 아내분이 순박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더 잘해줘야 되는데 왜 바람을 피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안다고? 아니 모르다가도 모르겠지만 결정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참고 사셔도 본인이 행복하실 것 같으면요. 두 번째 사연은 나이트 다니는 남편이네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우시네요. 몇 분이서 오셨어요?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혹시 괜찮으시면 나가서 소주라도 한 잔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래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면서 도망가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요즘 목소리가 좋다는 말들이 많아서 기분이 참 좋네요. 근데 사실 제 목소리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얼굴이 잘생겼죠. 제 얼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얼굴 공개는 구독자 5천만 명 되면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다 누를 때까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조언 부탁드려요. 지금 좀 화가 많이 난 상태라 혹시나 글이 정신없어도 이해 부탁드려요. 저번 주에 새언니가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오빠가 야근이라 혼자 밥 먹기 싫다고 왔더라고요. 오빠랑 새언니 신혼집이 저희 집이랑 같은 아파트 단지라 거리가 가까워서 굳이 연락하고 올 필요를 못 느꼈대요. 마침 저랑 엄마도 저녁 먹으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근데 새언니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와서 엄마가 많이 난감해하셨어요. 저번 주에 저희 아빠가 해외 출장을 가셨어요. 집에 엄마랑 저밖에 없어서 둘이 간단하게 있는 반찬에 국만 끓여서 먹으려던 상황이었고요. 엄마가 미안해하면서 연락이라도 미리 해줬으면 뭐라도 해놨을 텐데 밑반찬밖에 없어서 어쩌냐? 라고 하니까 새언니가 괜찮아요. 여기 숟가락 하나만 더 놔두시면 돼요. 셋이서 저녁 잘 먹고 새언니 후식으로 과일까지 먹고 오빠 올 시간이라고 밤에 집에 갔어요. 근데 어제 새언니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엄마를 초대했어요. 저도 같이 오라고 했는데 저는 약속이 있어서 엄마만 다녀오셨고요. 근데 밤에 엄마가 오셨는데 차가운 밥을 먹고 왔다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새언니가 본인은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먹고 엄마는 냉장고에 비닐에 싸놨던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줬대요. 엄마 거를 먼저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주더니 본인 거는 밥통에서 새로 퍼서 먹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밥도 제대로 다 안 돌려져서 안이 차가웠다고. 엄마가 새언니 집에 가니까 반찬들은 이미 식탁에 다 차려져 있었고 새언니가 엄마더러 도와줄 필요 없다고 식탁에 앉아 계시라 했대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앞에서 냉장고에서 꺼낸 밥은 덜 데워서 엄마 앞에 주고 자기는 밥통 열어서 새로 지은 밥을 퍼서 먹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오빠랑 새언니랑 같이 먹는 줄 알고 가셨던 건데 오빠는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온다고 새언니랑 둘이 드셨대요. 새언니가 전화로 저희랑 저녁 같이 드세요. 라고 해서 저희라길래 오빠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오빠는 약속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는 말을 들었대요. 엄마 결국 조금만 드시다가 중간에 차가운 밥 나오자마자 도저히 못 앉아 계시겠어서 입맛 없다 하고 집에 오신 거래요. 엄마한테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새언니한테 바로 전화하니까 새언니가 하는 말이 저번 주에 나한테 식은 밥 준 거 복수한 거야. 랍니다. 저번 주에 새언니 왔을 때 새밥 안 줬다고요. 네, 새밥 안 줬어요. 근데 그날은 새언니 오는 줄도 모르고 있어서 새밥도 안 했었고 저도 엄마도 점심때 했던 밥 그냥 먹으려던 상황이었어요. 저번 주에는 본인이 괜찮다고 숟가락 하나만 놔달라 하더니 요즘 세상이 어떤 때인데 며느리한테 식은 밥을 줘? 그래서 복수한 거야. 엄마 일이니까 저도 눈 뒤집어져서 서로 소리 지르고 전화로 싸웠어요. 그런 다음에 오빠한테도 전화해서 난리치니까 일단 집에 가서 내가 얘기 좀 해볼게. 라고 하더니 오늘 아침에 전화와서 한다는 소리가 둘 다 잘한 거 없네. 그냥 아빠 돌아오시기 전에 큰일 만들지 말고 서로 사과하고 조용히 끝내라. 라고 하는데 욕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오빠는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냐고 했더니 그럼 어쩌냐? 나는 결혼을 했으니까 내 와이프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 라네요. 오빠랑 통화하고 오빠네 집에 갔더니 새언니 문도 안 열어주고 인터폰으로 하는 말이 사과할 생각 없으면 돌아가. 랍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거 어찌 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에 대해 오해하실까봐 덧붙여요. 저희 엄마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엄마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답답할 정도로 항상 참고 사시고 쓴소리 못 하시는 분이에요. 새언니랑 오빠 결혼 3개월 차인데 새언니한테 오히려 실수라도 하실까봐 항상 걱정하시는 분이시고요. 저랑 아빠한테 항상 엄마가 언니한테 실수할 것 같으면 꼭 얘기해달라 하시면서 조심하려고 하세요.
그런 엄마니까 제가 더 화가 나요. 거기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생각하면 눈이 뒤집혀요. 댓글입니다. 새언니만 식은 밥 먹은 것도 아니고 셋 다 식은 밥 먹은 건데 저런다고요? 미쳤네. 이참에 연 끊어요. 부모님이 아들한테 투자한 거 있으면 회수하시는 것까지 생각해 볼 만하네요.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얘기 꼭 하시고요. 혼이나야 앞으로 무시 안 합니다. 사이다 오기 부탁드릴게요. 새언니가 돌았네 이건. 예를 들어 쓰니 엄마가 일부러 새언니 불러놓고 쓰니랑 엄마는 새 밥 먹고 새언니만 남아있던 찬밥을 줬으면 이해가 돼요. 새언니가 한 행동이. 근데 이건 뭐지? 그냥 진짜 또라이인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기 누르려고 하는 건 봤어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시비 거는 건 또 처음 보네. 진상들은 어쩜 저렇게 창의력이 신박한지 모르겠어. 조카 생겨서 트리오로 똘끼 배출하기 전에 아빠한테 얘기해서 초장에 잡으시길. 그 여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확실합니다. 피해의식도 대단하고요. 가까이 지내면 진짜 제대로 큰일 한번 치를 듯 하네요. 연 끊고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랑 있을 때 무조건 다 녹음하라고 엄마한테 당부하세요. 새언니 큰 그림인가? 연 끊고 서로 만나지 말자고 말하게끔 만드는. 쓰니도 빅피처 그리세요. 부모님 재산 있으면 상속 포기각서 쓰고 공증받고 연 끊자고. 우리 부모님 그런 대접받을 이유도 없고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보니 부모님 더 나이 들고 힘없을 때 어떨지 뻔하다고요.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로 재산 먼저 물려준다던가 하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본인들이 번 거 다 쓰고 누릴 거 다 누리시라고 말씀드리세요. 추가 글입니다. 같이 환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읽으면서 저도 속이 좀 후련했어요. 아침에 오빠한테서 그런 소리 듣고 열받아서 내가 직접 싸워서 엄마한테 사과시켜야겠다 싶어서 새언니 찾아가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사과 안 할 거면 가라는 거에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댓글들 거의 다 읽어봤어요. 저희 아빠 이번 주 주말에 돌아오시면 당연히 말할 거예요. 오빠가 아빠한테 말하지 말란 거지 저는 당연히 할 거예요. 저희 오빠 나이만 저만큼 먹었지 아빠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요. 아빠 무서운 거 알았어요. 고등학생 때랑 대학생 때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아빠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직도 아빠 많이 무서워하고 웬만하면 아빠한테 잘못한 거 안 들어가게 하려 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말하지 말고 조용히 끝내자는 웃기지도 않은 소리를 한 거고요. 댓글 중에 아빠가 오빠 결혼할 때 도와주신 거 있으면 다 회수하라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빠한테 잘 전해드릴게요. 아빠가 이 의견대로 하신다면 오빠네 부부 살고 사라지거든요. 제가 아는 저희 아빠 이거 그냥 안 넘어가실 거예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새언니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대문도 안 열어주고 인터폰으로 한다는 소리가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르겠다 하지 이제는 제 전화 문자도 다 무시하네요. 엄마 하루 종일 우울해하시는 모습 보니까 더 화가 나서 아까 오빠한테 톡했어요. 오빠 너라도 퇴근하고 와서 엄마한테 사과해. 나는 안 끼고 싶은데? 일 크게 만들지 마라. 나대지 말고. 이 톡도 아빠한테 그대로 보여줄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아무리 못나도 가족이다 했는데 이번 일로 저도 마음이 변했어요. 밖에서 병구짓 하고 오는 건 100번 양보해서 이해해준다 쳐도 엄마한테도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이번 주말에 아빠 공항 제가 픽업 나가서 차 안에서 싹 다 말씀드릴 거예요. 댓글들 감사합니다. 며칠 뒤. 안녕하세요. 후기를 너무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집안이 좀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는 괜찮아졌는데 저도 여기 글을 올린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오빠랑 새언니는 매달 저희 엄마한테 집세를 내야 해요. 오빠는 차도 뺏겼고요. 저희 부모님이 따로 매달 조금씩 주시던 생활비 지원도 끊겼어요. 거기다 저희 오빠는 부부싸움하고 얼마 전까지 저희 집에 와 있다가 헛소리에서는 아빠한테 쫓겨났고요. 오빠 말로는 이혼한다 그러고 새언니한테서도 아무 연락 없네요. 그날 아빠 공항 픽업 나가서 차 안에서 다 말했어요. 가만히 다 들으시더니 과장에서 말 보탠 거 하나도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한 거냐? 라고 물으셔서 저는 말 보탠 것도 뺀 것도 없이 있었던 일 다 말한 거라 했어요. 아빠가 얘기 다 들으시더니 저더러 오빠한테 전화해서 오빠랑 새언니 지금 둘 다 바로 집으로 오라고 하래서 오빠한테 전화했죠. 저희 아빠가 화가 나시면 조용해지시는 분이신데 그게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아시나요? 오빠랑 새언니 기다리는데 저도 아빠 무서워서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네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더러 당신 마음 불편해도 자리 지키고 있어. 불편하다고 피할 문제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당신이 사과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 일이야. 오빠랑 새언니 오자마자 진짜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싶었어요. 아빠가 처음에 새언니한테 먼저 물으셨어요. 무슨 생각으로 시어머니한테 그런 행동을 한 거니? 네가 직접 말해봐라. 그랬더니 새언니가 억울해요.
요즘 세상에 어떤 집에서 며느리를 그렇게 대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이었으면 진작 엿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엄청 서러웠는지 갑자기 막 울더라고요. 제가 같은 행동을 보여주면 시어머니가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어요.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저도 어이가 없는데 아빠는 더 어이가 없으셨겠죠. 거의 완전체랑 말하는 느낌이었어요. 새언니는 계속 본인이 한 행동은 당연한 거고 오히려 다른 집 며느리들이었으면 더 크게 엎었을 거라며 왜 자기가 혼나야 하는지 모르겠답니다. 아빠가 오빠한테 너니 모든 행동들이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냐? 정말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냐? 라고 물으시니까 오빠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나대지 말라고 엄마도 잘못한 거라고 소리 지르더니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대화가 거의 1시간은 지속된 것 같아요. 새언니는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거 없대요. 제 행동이 과했다면 애초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행동은 더 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본인 불리해지면 대답 제대로 안 하고 무조건 울더라고요. 하도 울어대서 저 노이로제 걸릴 뻔했어요. 아빠는 화도 나시면서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새언니가 어려서 철이 없는 거라고 많이 이뻐해 주시려 했거든요. 그래도 자식이 결혼한다길래 어렵지 않게 첫 시작하라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아낌없이 다 도와줬는데 한다는 짓이 아빠가 자리를 비웠을 때 엄마한테 그렇게 대했으니 아빠는 그래? 자식이 부모할 길을 우습게 여기니 내가 왜 자식 취급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네. 결혼할 때 지원받은 거 다 토해내라. 이때부터 새언니도 분위기 파악을 좀 한 건지 울던 거 멈추더라고요. 아빠가 구체적으로 돌려낼 부분들을 말하시니까 새언니 그제서야 저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하네요. 근데 누가 봐도 억지로 사과하는 거 있잖아요. 사과받은 게 더 기분 나쁘게. 아빠는 처음엔 3달 시간 줄 테니까 집구에서 나가라고 하셨는데 새언니랑 오빠가 둘 다 잘못했다고 하고 새언니가 저희 엄마한테 울면서 계속 잘못했다 하니까 매달 집세 내는 걸로 바꿔주셨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오빠네 신혼집이 오빠나 새언니 명의가 아니었더라고요. 그 집에 살면서 돈 알뜰히 모아서 좋은 집 살 수 있을 때 되면 그때 나가는 걸로 아빠랑 약속이 되어 있었대요. 처음에는 다 회수하려 하셨는데 새언니랑 오빠가 계속 빌어서 집은 매달 집세 내고 그냥 사는 걸로 바꿔주셨어요. 저희 엄마 통장으로 매달 집세 입금해야 하고요. 결혼하면서 엄마가 오빠한테 사주신 오빠 차는 저희 아빠가 도로 가져오셨어요. 지금은 타는 사람 없이 저희 집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네요. 제가 또 몰랐던 부분이 저희 엄마가 매달 새언니 계좌로 생활비를 보내주셨다 하더라고요. 둘 다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착실히 모으라고 저희 엄마가 매달 50만원씩 생활비를 보태주셨다는데 이것도 끊겼어요. 결혼식이나 신행에 이미 사용된 돈은 못 돌려받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렇게 좀 끝나나 했는데 그 일 있고 며칠 뒤에 오빠가 캐리어를 끌고 집에 왔어요. 부부싸움 했는데 자존심 상해서 못 들어가겠다고요. 돈 문제로 싸운 거죠. 아빠 눈치 보면서 조용히 있나 싶더니 저번 주에 갑자기 술 엄청 마시고 들어와서는 이혼할 거야. 엄마, 변호사 좀 알아봐줘. 라고 하다가 결국 아빠한테 쫓겨났어요. 오빠는 아빠한테 자식 취급도 못 받고 있어요. 엄마는 좀 안쓰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빠는 한심한 놈이라고 하시네요. 지 인생 지가 말아먹겠다는데 아빠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쓰신대요. 이혼하던지 말던지 네 맘대로 하고 앞으로 엄마 아빠한테 10원 한 장도 기대하지 마라. 지금은 오빠랑 새언니 둘 다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이혼을 하던 안 하던 저도 이제 별 관심이 없네요. 아빠 말대로 이혼을 하던 계속 살던 본인들끼리 알아서 하고 제발 저희 집 시끄럽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새언니도 그 일 이후로 저희 집에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해요. 오빠는 저번 주에 아빠한테 쫓겨난 이후로 연락 없고요. 후기가 좀 정신이 없죠. 최대한 간략하게 적었는데도 내용이 좀 기네요. 오빠 저희 집에 와 있는 동안은 거의 살얼음판이었고 저번 주에도 아빠한테 엄청 혼나고 쫓겨났던 거라 집이 정신이 없었어요. 댓글로 조언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기 너무 늦게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댓글입니다. 지원한 거 뺏는단 말 안 했으면 죄송하다 하지도 않았겠네. 그게 더 괘씸한데. 이미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군요. 님 오빠 술 먹고 와서 이혼할 거라고 변호사 알아봐달라고 한 거 둘이 짜고 친 거일 듯하네요. 이혼할 거다, 자존심 상한다 하면 또 아들이 기는 피고 살아야지 하면서 돌려줄 거라 생각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거 딱 캐치하고 쫓아내신 거고 님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겠습니다. 오빠는 멍청하고 엄마는 여리기만 하시니 님 아버지 안 계시면 집안 엉망되겠네요. 제 아는 집이 님 집안 환경과 거의 흡사했는데 그 집에 아버지 돌아가시니 엉망되는 거 한순간이더군요. 아버지 스트레스 받지 않게 건강 잘 챙기세요. 님도 엄마를 천천히 단련시키세요. 초대해놓고 찬밥 준 것도 아닌데 뭐가 똑같다는 건지 생각할수록 새언니 이상하네요.
자기는 의도적으로 어머니 초대해놓고 복수한 건데 잘못한 거를 모른다니. 진짜 인성 봐선 당장 이혼하는 게 맞네요. 그걸 가족이라고 데리고 살아야 하는지 원. 새언니한테도 화나지만 중간에서 본인 엄마가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고 커왔을 오빠분이 식은 밥을 일부러 준 게 아니라는 걸 더 잘 알 텐데 행실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일을 크게 만들었네요. 잘못한 건 둘이 뭔지 모르다가 경제적 지원 끊기면 불편한 게 뭔지 아니까 잘못했다는 건 진짜 더 어리석네요. 시어머니는 텃세 부린 것 없이 생각해서 경제적 지원까지 풍족하게 해줬고 집도 명의 턱하니 아들로 해줄 수 있지만 아들내가 성인으로서 자립해서 살 수 있게 가르쳐주려는 지혜셨던 것 같은데 아들 며느리 참 못됐네요. 썰당입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한테 찬밥 준 며느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참 문제네 새언니.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야 되는데 답이 없네. 저 위에 댓글에도 있듯이 지가 갑자기 쳐들어와 놓고 숟가락만 놓으면 된다 해놓고 시어머니한테 찬밥을 줘? 지는 새로 지은 밥 먹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콩쥐팥쥐나 신데렐라같이 새엄마나 시어머니가 못되게 구는 동화는 많아도 반대인 이야기는 생각도 안 나네. 요즘에 하도 시어머니 말이 많은데 너무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 밥 한 끼 대접도 잘 못하면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건 정말 아니다. 왜 이렇게 진지해? 신지 잡수세요.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저래놓고 저 며느리는 네이트판에다 사이다라고 글을 쓰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근데 사실 저 며느리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건 그렇고 친정엄마가 오늘 내일 하셔서 간병 중인데 생신상 차리라는 시어머니의 막말을 듣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왔다 시어머니 보소. 저게 말이야 방구야. 시어머니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떤 사연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 그러게 너무 궁금해서 지금 당장 안 볼 수가 없겠다. 썰다 구독하고 당장 보러 가자.